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정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후에 따라올 국민들이 먹고 사는 생활경제 위기가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생활경제의 바탕이 되는 시장경제체제가 어떻게 왜 성립이 됐고 또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그동안 정책가 그 다음에 실물 경제로 경제를 담당해 오신 전문가이신 장영철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락TV에서는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장 박사님을 모시고 시장경제와 국민 생활경제의 융화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 결국은 이게 보수 경제 체제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될 수 있고 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정권에서 국가에서 막 일방적으로 뭐 좀 돈 뿌려주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뭔지도 좀 어안이 벙벙하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연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돈 문제, 네. 돈 문제에 대해서는 또 주니까 우선 반갑고 뭐 이런 게 사실 우리 국민들의 지금 현 지점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경제 또 실물경제에 대해서 정책도 하셨고 또 자산관리공사 사장도 하셨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셔가지고 학위도 받으셨고 선진경제학 공부도 하셨고 뭐 이러신 우리 장 박사님 세간의 경제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국민들이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면서도 이런 이론을 얘기하게 되면 머리를 좀 아파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장 박사님 좀 쉽게 네. 그 다음에 오늘 뭐 시장경제 원리에서부터 앞으로는 좀 시간이 되면은 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지금처럼 재정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안과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장 박사님 제가 처음 뭐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는 그냥 막연히 경제는 먹고 살고 돈 벌어 쓰고 돈 지불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경제가 정치랑 무관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유럽의 초기 경제학자들도 예. 거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정치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과거 경제사를 보면은 예. 상당히 확연히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인류 역사상 경제 성장 추이를 한번 도표를 구해봤는데요. 예, 준비해 오셨군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1870년 이게 이제 증기 엔진이 여기, 예. 이제 발명이 돼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표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점이 인구 증가율이고, 예, 사람. 그다음에 그 검은 선이 1인당 이제 소득이 증가되는 예. 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전에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됐느냐?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고대에서는 그 수렵 시대로 지칭을 하면 그렇죠. 사냥을 해서 남는 거를 예. 쌀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바꾼다든지 예. 이런 남는 물건을 바꾸는 수준.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시스템에서 보면 시장이라고 할 만한 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하다가 좀 이제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예. 그러니까
자기는 플러스, 전쟁에 이긴 사람은 플러스가 됐지만은 뺏긴 사람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대가 이제 근대로 가까이 오면서 중세 시대에는 그 부족한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해다 팔면은 이제 요즘 말로 대박이 나는 건데 유럽에서 그 당시 가장 필요했던 것이 후추. 냉장고 대용으로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향신료죠. 그건 인도에서 이제 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도자기가 이제 세계적인 도자기인데, 유럽 귀족에서는 중국 도자기를 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시절이니까, 이제 거기서도 수입을 해오려고 그러고, 항해술이 마침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수입해서 갖다 팔아서 대박이 나는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경제라는 게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경제 활동이다 이거보다는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가 뭐 나라라고 그러면 어떤 그렇죠. 대륙으로 보면은 이 아시아, 중국, 인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보다 더 부자였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의 것을 빼앗는데 성공한 나라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영국이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잘 개척을 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골격은 사실은 이제 농업입니다. 그러면 농업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땅이 필요하고, 근데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왕이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죠. 그 다음에 그 농민은 사실상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 농노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농업의 노예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일반 그 소작인들이 다 그런 신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빌려서 그 상다수 이제 갖다 바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포로들이 노예 역할을 했는데 이런 농업이 어느 순간에 깨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깨지는 기폭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1800년대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별도의 동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 동력을 확보하면서 기계가 도입이 되고 기술 혁신이 되면서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해온 건데 대량 생산 시스템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 사고 팔면서 부가 축적이 돼서 이렇게 성장이 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냐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물건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이제 거래하는 데고 여기는 이제 주식 시장인데요. 이건 이제 주식 시장은 뭐 주식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이제 어떻게 사이버상으로 이제 그렇죠. 거래하는 실물이 없는 거죠.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까지 발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하면 이 남대문 시장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걸 예시로 드는 건데 이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를 거래하게 됩니다. 제품도 거래하게 되지만은 우선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시장에다 물건을 좀 팔아야 되겠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 고대 시대에는 남의 거를 강탈하든지 쓰고 남은 거를 내다 파는 정도 수준이지만 이제는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장을 세워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장을 만들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또 이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생산 요소라고 경제학에서는 지칭을 하고 있는데 토지 인력 자본이 그런데 이 토지 인력 자본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어느 순간에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혁명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국가가 소유하던 토지, 왕이 소유하던 토지를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소유할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이
그동안에는 농업이 근간인 사회에서 그 농업에 매여 있었는데 예. 그 족쇄가 풀리면서 예. 자기가 자유롭게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심지어는 일 안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겠죠. 그러면서 노동력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과거의 농업 시절에는 인력이 부족하면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노예 입장에서는 내가 기껏 생산을 해봐야 내 입으로 들어가질 않고 주인 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할 일이 뭐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구체로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로 의욕이 엄청나게 형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지금 북한에서 그 왜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 전에 집단 농장, 협동 농장에서 뭐 이렇게 일할 때는 근로 의욕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시간 때우기가 바빴는데 장마당 이런 게 생기면서 자기 돈 벌고 뭐 일어나고 밤을 새워서 물건 챙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돈도 벌고 자꾸 사람들이 의욕도 생기고 살만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거 그런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협동 농장에서는 생산한 거는 자기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네. 전 조합원한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럼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분배될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네. 거기 뭐 일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건데 네. 똑같이 분배한다. 그럼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 개인 텃밭을 허용을 해줬는데 네. 농작물이 협동 농장에서 자라는 농작물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생산성이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사유재산권 인정이 네.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요번에 우리 이거 뭡니까? 이거 마스크. 네. 마스크 살 때도 내가 위험하니까 뭐 참 그게 좀 배급제를 준다 하더라도 그거 살라고 밤을 새워서 그 와서 모포 깔고 밤새운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그 배급제라는 게 얼마나 그 무모한 것도 되고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사람들이 갖는 심리 반대로 배급제가 안 됐을 때 사람들의 어떤 의욕 그다음에 자유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근데 말이 다른 데로 나왔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사유재산권 보장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네. 자기가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 그 우리 헌법에도 이제 그런 자유들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실제로는 네. 우리 그 경제사를 쭉 보면은 과거에는 네. 사적 이익 추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 부가 지나치게 많았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정파 싸움에 휘말려 갖고 네. 왜냐면 이제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최종적인 소유자거든요. 예, 예. 모든 재산의 소유자거든요. 예. 저 신하가 부당하게 무슨 이익을 추구했어?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어? 그럼 당장 몰수하는 건 자유자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그 개인의 자유를 법적으로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경제 성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개인이 경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그 자유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할 때는 예. 앞에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사실 자유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야말로 경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인간한테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 활동의 자유 허용이 결국 사적 이익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네네. 예,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요 기본 철학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시장 경제 철학. 말씀드립니다. 예. 네네. 근데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근대 경제학의 이제 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항상 뭐 이론에는 전제 조건이 있고 현실이 있고 이제 그런데 전제 조건에서는 개인이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비합리적인 행동이 되게 많지요. 그렇지만 전제로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기업도 완전 경쟁을 한다. 예. 그다음에 생산 요소 아까 그 뭐 자본, 토지, 뭐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전파가 되면서 나중에 그 다시 또 편평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어떤 균형을 다시 잡아간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균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물론 이제 현실에서 이게 많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 하에서 볼 때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시장 가격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국민 경제 전체가 질서 유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 창출이 된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를 예. 한 것이 예. 그 이제 자유방임주의라는 용어로 예, 예. 경제 사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네. 국가가 너무 간섭하지 말아달라. 예. 이거를 주면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기업이 완전 경쟁을 하니까 예. 그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를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 자유가 없던 시대,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업에 매여 있던 시대에서 풀려난 거잖아요. 예. 족쇄가 풀리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도록 자유가 허용이 됐고 사유재산권도 보장이 됐으니 예.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 활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은 균형이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유방임주의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업가들의 절대적인 경제 활동의 자유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안보 분야만큼은 시장 경제에 맡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고 부를 많이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집어가면은 뭐 만사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만큼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하지 말고 그 국가 방어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예외를 두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가 과거 그 고대부터 근대까지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을 억압하던 것을 풀어주는 자유 체제로 넘어가니까 이 경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이 됐더라. 이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소련이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죠. 예. 공산주의 국가로서는 최초의 계획 경제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서는 개인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을 해서 개인한테 지시를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예. 예. 70년 지나니까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자연스럽게 부닥치는 일인데 예. 이거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수요도 잘 모르고 공급도 잘 모르는 예.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매칭이 안 되면서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우리 경제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예. 물론 이제 초기 자유시장 경제, 자유방임주의처럼 그런 단계는 이제 좀 지났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계획 경제적인 요소도 이제 가미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반 합의라는 단계를 통해서 국가는 발전하고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태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를 유지한다. 이것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 물론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라든지 또 그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향후의 확대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한의 범위는 뭐가 있는지 이 부분까지 이렇게 다 거론을 해 주시고 역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 박사님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지금
뭐 마비라고 그러면 내가 너무 편파적인 것 같고 사실 정지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정지가 마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 경제 생활에 실제적인 어떤 그 위해로 다가올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장 박사님한테 뭐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장 박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앞으로 그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